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큰 차이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치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걸 여러 차례 행정처장님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재판으로 보입니다. 1심은 유죄, 원심은 무죄, 1, 2심이 이렇게 180도 다른 결론이라면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법률심에서 왜 멀쩡한 판사들이 1심과 항소심이 이렇게 다를까 하면은 숙고를 거듭해야 되는데 예외를 5번 반복을 하고 이러한 정치 판결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말미에 이렇게 돼 있나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기록을 면밀히 보고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동전 던지기로 1심으로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처럼 형사사건이 아직 전자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 스캔이 된 공판 조서 등 그런 기록만 봤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지 않으셨다. 심지어 가장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일반인의 인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유죄의 판단 근거로 하면서 그 사진이 담겨져 있는 증거 기록조차 보지 않았다를 추정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은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우리는 동전 던지기를 했다. 그래서 1심이 정답이다 라는 거에 따라서 1심을 따라갔다라고 밖에 읽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왜 시계를 안 잽니까? 자, 두 번째, 5월 1일은 대선 직전에 빨리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드리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대법원장은 중계방송을 통해서 판결을 중계했습니다. 역시 그대로 법원 행정처장님 국회의 수많은 답변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 이후 보충 의견을 인용하면서 대선 후보 등록 임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자체가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해 버렸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우리 행정처장님은 거듭 해명을 하시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하시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 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전합의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이성, 이 사건만 예외로 다룬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이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방패로 무한 권한은 있는데 무한 책임은 없다. 책임은 1도 없다. 책임은 제로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권한이 있는데 책임은 없는 공직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법을 수단으로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사법살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주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한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말씀하신 대로 내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은 아이러니하다. 대법원은
숙고를 거듭할 수 있는, 그래서 보석과 같은 결론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 마치 고백록 같았습니다. 판결문이라기보다 그 성실한 솔직한 고백록을 보면서 이 내란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내란범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를 맞이한 때에 바로 국민 선택권, 가장 기본권인 국민의 공민권을,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 참여권을, 주권을 침해하려 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장님이나 또 대신 방패가 돼서 앉아 계시는 법원 행정처장님은 죄송하지만 악의 평범성의 대표 명사격인 아이히만을 부는 듯합니다. 우리는 단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이 와서 판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나머지 동조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깃발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 결과는 모른다. 어느 대법관의 고백처럼 항소심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는데 고법이 왜 그렇게 급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저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것이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수도 없는 절규에 비슷한, 차라리 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절규입니다. 호소입니다. 그 호소에 대해서 꿈쩍도 않으시고 계속 위증을 하시거나 일반론을 내세우면서 솔직한 답변을 회피하시고 사실상 실질상 국정감사를 방해하시고, 그리고 또 사법정보화 실장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원호신 사법정보실장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날조 수사, 조작 은폐 수사, 축소 수사를 한 검사는 마이크를 하늘로 세운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위증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대신 압수계 직원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기에 바빴는데 사전에 답변 훈련을 다 해왔습니다. 쪽지도 등장했습니다. 그 쪽지에 아주 희한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해. 비읍시었더라. 그런 메모가 있더군요. 그와 비슷하게 국회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 대법원에서 기록 하나도, 종이 한 장도 철저해야 될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를 작성하면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피를 하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록 열심히 다 보고 심사숙고했고 정밀하게 보고 다 재판했습니다라고 일부러 써놓은 변명 같은 판결문이 법리나 설득과 논리가 게재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했으니 믿으세요. 우리 기록 다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강변하는 판결문, 그것처럼 괴를 같이 하는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임한 보니까 우리 사법정보실장은 단순히 사무국 직원 출신이 아닙니다. 유수에 대학을 나오셨고 판사 생활을 쭉 해서 고등법원 판사,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 정보실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지금 그 수준이 메모 보고 남들 다 그렇게 비읍시었더라 하는 검찰 직원처럼 수준이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자주 쪽지를 전달받으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양심을 걸고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배운 바대로 양심을 걸고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